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워낙 이제 요동을 치고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금리라는 돈의 흐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 증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대세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대세, 뭐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결국은 증시도 돈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많이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증시에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투자금이 많아지고 사주는 돈이 많아지면 증시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려면 은행에서 돈에 대해서 쳐주는 이자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사람들이 에이 별거 아니네. 5% 10%씩 이자를 주다가 이자를 0% 심지어 마이너스로 내가 돈을 맡기려면 돈을 더 내세요 하면 은행에 아무도 돈 안 맡길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빼서 투자를 하는 그 투자금으로 쏠리는 그 흐름, 돈의 어떤 거대한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증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죠.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 금리 인상기가 계속 길어진다는 것은 증시의 부담을 계속 길게 가져간다는 건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죠. 5월은 우리가 알잖아요. 좀 동결할 거라는 걸. 6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하고 엄청 기대하면서 증시를 미리 올려놨는데, 그게 아닐 것 같이 점점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하나같이 계속 매일매일 아니라고 지금 강한 어조로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지나면 언제일까? 시장에서는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FOMC가 있고 9월에도 있는데 두 차례 정도 올해 이제 3번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2차례 정도로 줄게 될 건데, 그게 5월 1일에 그 방향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6월에도 동결이라면 7월 아니면 9월인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9월과 1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월에 어떤 딱 시간에서 볼 때는 9월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미리 올렸던 부분들을 걷어내고 이제 현금을 챙긴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금리 인하가 좀 더 밀접하게 느껴질 때, 가까워질 때, 그때 증시에 투자금으로 들어오겠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에는 제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한 2주,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월에 FOMC가 열리기 전 4월에는 아마도 이런 경계 심리가 발동할 거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의 한 명만 태도가 달라져도, 한 명만 비둘기에서 매파로 바뀌어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중순, 4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증시가 좀 아마 그런 경계심이 발동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미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등등이 일제히 6월은 아니야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요소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시장은 일단 6월 금리 인하가 아닌 쪽으로 점점점 쏠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아닌 건 아니고요.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는 그 시각이 좀 더 많아요. 더 크긴 큰데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걸 제가 페드워치 통해서 어제도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죠.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을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이 매매 종목들 수급 동향을 살펴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단차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 전체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로 나타나지만, 하지만
주 초반에 월요일에만 왕창 팔고 화수목금에 산다든가 뭐 월화수까지는 많이 팔았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왕창 샀는데 결과적으로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순매도로 나오더라 이렇게 됐으면 목요일 금요일에 왕창 들어온 그 흐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를 지난주 후반부쯤에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워낙 빠르게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난주처럼 이렇게 대세가 흔들리는 타이밍에 딱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왔던 거죠. 두 번째는 LG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와 LG화학 두 종목만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로 나타났습니다. LG화학 두 번째로 팔았는데 밑에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대거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졌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SKC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SKC는 2차 전지이기도 하지만 또 유리기판 테마로 묶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한미반도체와 LG화학 두 종목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1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이수페타시스,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전선, 한화오션, SK이터닉스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까지 해서 매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에 잘 갔던 종목들 반도체도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수익 실현 그 물량이 나왔다는 것, 2차 전지들 팔았다는 것,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대변되는 바이오 쪽의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정도를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1조 7,533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순 매수액이 1조 7천억이 넘었어요. 삼성전자가 어느새 84,500원까지 올라왔고요. 뭐 9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고려해 보면 2026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5년도에도 주가는 견조하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좀 낮은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그래도 기울기를 급격히 그려가면서 주가를 올리는 구간이니까 1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아주 급격히 올리지 않을까. 수급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수급이었고요. 자, 금양을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2,327억 원어치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세 번째, 그 다음에 현대로템,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물산, 현대차, DS단석, 포스코DX, SKC, S오일, 하나금융지주, 두산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네이버 같은 종목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저점에 더 빠지기 어려운 대형주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국제유가 뭐 86달러대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5, 60달러대에서 진짜 꾸준히 올라와서 80달러 단숨에 돌파하더니 이제 90달러 코앞까지 왔는데 이럴 때 S오일 같은 종목은 아주 그 좋은 대체 투자 수단이 되는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KB금융을 매도한 거를 보면서 금융주 팔았나 하고 보니까 하나금융지주는 또 매수하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외국인 특징이 매매 종목의 특징이 보였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3,969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 1,692억 원. 세 번째 카카오. 네 번째 두산 로보틱스까지가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기아, 삼성물산, 그 다음에 ETF들 빼면은 현대모비스인데
자동차들 매도한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 전지 이런 정도로 기관 매도 종목들의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의외로 KB금융이었습니다. KB금융 484억 원어치 샀고요.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S-오일, SK이노베이션, CJ, 한국콜마, 삼성엔지니어링, CJ제일제당, 코스맥스, 더존비즈온, LS일렉트릭, 오리온까지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화장품들 지난주 최근 한 1, 2주 정도 바짝 분위기 좋았는데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이게 큰 특징이기도 하고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 뭐 기판, 뭐 유리 기판, 뭐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전기나 이스포타시스나 기가비스나 뭐 이런 종목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지난주에는 삼성전기를 또 많이 매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카카오였네요. 497억 원. 지난주에 증권사 리포트도 하나 좀 우려할 만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뭐 매출처 다변화해야 된다는 등 해서 이제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카카오에 대한 어떤 시각은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이버는 저점이라는 생각에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지난주에 이제 매수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신한지주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을 그 기관은 좀 매도 우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삼성물산, 카카오뱅크, LNF,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기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까지를 그 지난주에 이제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2차 전지가 좀 뭉쳐서 보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오른쪽에 매수 종목의 이름을 또 올려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을 역시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348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삼성전기, 하이브,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S-오일, 한국콜마,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네요. 기관 매수 종목들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결이 이제 좀 닮아 있죠.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은 역시 삼성전자를 1조 3,125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8만전자 돌파하면서 개인들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이 물량을 좀 내놓았던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금양,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로템, 네이버, S-오일,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SKC, LS일렉트릭, 오리온, 포스코 DX까지를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라든가 뭐 기관이 많이 샀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시 개인들이 물량을 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고요. LG화학, 한미반도체,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두산로보틱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기아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일단 반도체가 삼성전자 매도, SK하이닉스 매수 이렇게 갈렸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두산로보틱스도 금요일 날 엄청난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셀트리온도 18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바이오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바이오나 게임들이 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멈칫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봐야죠. 코스닥의 지난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가온칩스였습니다. 38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두 번째가 파마리서치 38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 JYP 엔터테인먼트,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BM, HPSP, 에코프로, 원익 IPS, 제이시스 메디칼, 위메이드, 이오테크닉스, 제주반도체, IMBDX. 자, 지금 에코프로 형제 두 종목 눈에 띄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들 중에 이제 파마리서치라든가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또 의료 정밀, 의료기기 업종 종목들, 또 JYP 엔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나서는 뭐 가온칩스나 하나마이크론이나 HPSP, 원익 IPS, 이오테크니스, 제주반도체 다 반도체 업체들인데 지난주에는 일단 그 특징을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외국인들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엔캠이었고요. 543억 원어치. 그리고 HLB 제약, 레고캠바이오, 필옵틱스, 유진테크, GST, 아프리카TV, 대주전자재료, ST팜, CIS, 실리콘2, 리노공업, 나노신소재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는데 HLB제약, 레고캠바이오, 뭐 ST팜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는 건 아마도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개별 악재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개별 악재 플러스 아마 수익 실현 물량이 같이 나온 것일 텐데 이때 대체제로 HLB 형제들과 레고캠바이오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뭐 엔캠도 그렇지만 뭐 대주전자재료나 CIS 같은 종목,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에코프로드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고요. 751억 원. 에코프로 BM, 엔캠, 삼천당제약, IMBDX, HPSP, HLB, 에코프로, 인터로조, 레고캠바이오, ST팜, JYP 엔터테인먼트, 자람테크놀로지, 제우스까지를 지난주에 많이 매도했습니다. 역시 수익을 많이 내주던 애들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의 그 여러 가지 루머들이 다른 바이오들 대형주들 수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고 금리 방향 때문에 바이오들은 뭐 지금 잘 가기가 어려운 구간에서 이런 현상을 뭐 레고캠바이오나 ST팜까지도 이렇게 매도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역시 에코프로들 매도를 많이 했고 또 뭐 HPSP라든가 이런 반도체 종목도 이제 몇 종목이 눈에 띄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지난주 주가 어떤 급등이 기관의 매수 덕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진세미캠 이 반도체 두 종목의 약진이 지난주에 좀 특징이었을 것 같고 파마리서치도 많이 매수했네요. 파라다이스, TLB, 하나마이크론, VT, 필옵틱스, 원익 IPS, 리노공업, 솔브레인, TNL, 휴젤, 테스까지를 지난주에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HPSP를 170억 원어치 제일 많이 매도를 했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레고캠바이오, 삼천당제약, 대주전자재료, 인터로조, 휴젤, SNS텍, 우주일렉트로, 뷰노, 제우스, 에코프로까지를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매도 종목들이랑 뭐 외국인 매도 종목들하고도 심지어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동진세미캠을 지난주에 연기금 제일 많이 샀네요. 파라다이스,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 VT,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테크윙, CJ ENM, 테스, JVM, 코스메카 코리아, TCK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는 느낌이 좀 있죠. 반도체와 화장품도 좀 보이고, 반도체 중에서는 또 눈에 그동안에 많이 보이지 않던 동진세미컴이나 또 이오테크닉스도 지난주 연기금의 매수가 집중됐던 것 같고요. TCK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개인들 지난주 제일 많이 판 종목은 필옵틱스였고요. TLB, HLB 제약,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유진테크, 파라다이스, 동진세미캠, HLB, 테크윙, TNL, 오스코텍, 테스, VT 같은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네요. 2차전지, 그 다음에 HLB 제약 같은 종목도 매도가 나왔고, HLB도 그렇고, 아까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대체로 바이오 종목들, 악재 나왔던 종목들을 팔면서 이제 대체로 많이 샀다는 그 종목들의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천당 제약을 943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에코프로 BM도 905억 원어치 두 번째 많이 샀고, 알테오젠, HPSP, IMBDX, 에코프로, 가온칩스, JYP 엔터테인먼트, 엔캠, 인터로조, 하나마이크론, 파마리서치, 제우스, HB 테크놀로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특히 삼천당 제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루머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 악재로 확인된 게 아니라 회사 쪽에서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이 루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왕창 매수를 했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급은 일단 굉장히 꼬여버렸다. 그러면 11만 2,400원인데 한 11만 원 언저리 부근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1쪽에서 10만 5천을 향해서 빠질지 아니면 12를 향해서 오를지, 이것도 이제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갑게도 금요일 미국장이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특히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의 키 맞추기와 더불어 잘 갔던 반도체, 어제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 반도체들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일단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테슬라가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였습니다. 테슬라는 장중에 3%대 하락이 나왔고, 그 장 마감한 후에 시간외가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가 어떻게 됐나요? 3%, 1.2% 올랐군요. 장중에 3.6% 하락한 뒤에 1%대 이제 상승 반전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과하게 빠졌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래서 지금 일단 장중에 3% 넘게, 3%대 중반까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바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월요일 날. 대신에 반도체나 바이오나 또 리튬도 좋았고, 그러니까 리튬도 지금 국제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금양도 좀 좋았고, 미국 증시에서도 리튬주들이 좀 빠지다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미국 증시 흐름을 잘 보면은 일단 우리 증시에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잘 갈까가 그래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증시 월요일 날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아침에 이제 선물지수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